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님들과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는 당원님들 반갑습니다. 6.13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오늘 딱 선거 60일년이네요. 딱 60. 네. 4.13, 6.13.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됐어? 네,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님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는 당원님들 반갑습니다. 6.13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선거 정책토론회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서울시당 지방선거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사무처장 서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3일인데요. 오늘로 지방선거가 정확히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4월 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내 선출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을 대표해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비례후보자,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두에서 활동하게 될 공직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에 당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에서 주최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정의당 서울시당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가 적임자일지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 잘 확인하시고 시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호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서울시장 출마했습니다. 기호 1번 정호진입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따르면 저녁 때 비가 온다고 했는데 토론 직전에 보니까 아직 비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 며칠 전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을 대표해서 관악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에 출마하는 우리 김수정 후보가 비가 오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의당을 대표해서 지금 이 시간에 퇴근 인사를 하고 계실 우리 지역구 출마 후보분들께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호진은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팀 그리고 팀 정의당입니다. 정호진 혼자만의 승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바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상대해야 될 다른 당 후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지금 경선 중입니다. 곧 결정되겠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의 성과를 이어가서 지방선거에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밋밋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선명한 정의당의 메시지 강단 있게 저 정호진이 전달할 것입니다. 서울 동풍 일으킬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련되고 준비된 여성 후보입니다. 바로 정의당의 경쟁력 정호진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후보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입니다. 선거 기간에 많은 당원들로부터 조언을 들었고 힘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같습니다. 특히나 경선 후보가 아니라 정의당의 당당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역할과 행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 속에서는 더욱더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출마 선언을 국회 정례관을 통해서 하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4파전 가장 재밌는 선거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했고 담담히 저희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서울시당 위원장 시절 준비했던 서울시민을 향한 정책 공약을 국회 정론관을 통해서 몇 차례 발표하면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본선거 기간에 저와 함께할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정책 공약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반응이 하나하나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의 간담회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장 판을 흔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모두가 박원순 시장 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TV토론이 승부처라고 합니다. TV토론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특별한 이미지가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한 컨텐츠만이 판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식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컨텐츠 하나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감동의 1분 찬스는 순발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3년간 정의당의 심상정 응원의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며 준비하고 TV토론을 연습하는 것. 저는 하나하나 준비해왔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TV토론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준비된 후보 김종민입니다. 오늘 토론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어봤고요. 두 후보들 시간 잘 지켜주시는데요. 앞으로도 시간 잘 지켜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진행하기에 앞서서 쉬어가는 순서로 상대 후보들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호진 후보, 김종민 후보 두 후보는 오랜 기간 진보정당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서로의 장점, 단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서로 칭찬하는 시간이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1분 이내에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후보께서 정호진 후보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1분만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장점 얘기할 게 많은데 저는 사실 정호진 위원장님은 예전에 민주노동당도 또 저희 당인 정의당도 저보다 먼저 시작하셨고 중요한 직책과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만드는 게 힘들지 사실 그 다음에 뭔가 같이 한다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에 무언가를 책임지고 역할을 해오신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상당한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호진 의원 보면 딱 보기에도 일단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말본새가 딱 일단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똑똑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장점, 여성 후보라는 것은 저는 뭐 따라갈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장점을 잘 이어받아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호진 후보께서 김종민 후보의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종민 후보께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칭찬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후보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푸근한 인상입니다. 자칫 진보정당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서글서글한 인상,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 만나던 당원 여러분들 만나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장점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록이 많이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종민 후보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진보정당, 진보정치에 헌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공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친화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후보님 서울시당 위원장을 재선했던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멋진 분입니다. 정의당의 보배이시기도 합니다. 훈훈합니다. 두 분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지방선거 승리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고요. 지금부터는 서울시당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정호진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출마 선언에서 서울형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있어서 주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치솟는 전월세 문제, 그 다음에 내 삶의, 내 장사의 터전인 가계의 임대료 폭등 문제,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모으더라도 이 소득이 사실은 땀만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부동산 지대 추구 세력들한테 오롯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구입 현중이 지금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땀의 정의를 이뤄야 됩니다. 땀 없는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바로 부유세인데요. 개헌을 통해서 이제 자치 입법권과 자치 제정권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서울에 맞는 자치세를 해야 되고요. 공정과세의 전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모여지는 서울형 부유세의 경우는 주거 복지를 위해서 전액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거가 안정돼야지 삶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안정된 주거,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맞는 주거 복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이명박 박원순 시장은 이제 오세훈 이명박 시장보다 훨씬 좀 다른 서울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시민들에게 이제 다른 서울이지만 어떤 시민들에게는 사실은 부족한 서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평가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요하게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 문제는 해결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면단위 통행 제한 같은 걸 저희는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감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경우는 지금 중공영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공영 방식으로의 전환 문제를 이제는 제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강 관련돼서는 지금 수중부 철거에 대해서 박 시장이 2번이나 공약해놓고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박 시장은 지금 한강 문제 관련돼서는 매우 개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중부 철거 문제는 강력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박 시장에 의해서 무너졌던 서울 인권 헌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이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과제는 저는 우리 당이 서울의 중장기적 전략인 플랜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또 다른 서울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은 굉장히 큰 메가시티고 정말 도시 철학과 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놓는 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정당 득표를 올리기 위한 방안과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장이 정당 지지를 높이는 건 제일 첫 번째 저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수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TV 토론을 시작해서 이슈를 만들고 이를 정치적 행보로 연결하고 시민과 언론의 이슈를 계속 생산해낸다면 저희는 충분히 선거의 정당 지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원들이 이제 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은 TV 토론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TV 토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책 능력, 정보 능력,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위원장 3년 하면서 시장평가 토론의 정책 스터디를 계속 해왔고 경선 와중에도 정책 관련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능력은 확고히 단연코 좀 우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과는 달리 진보적 색깔을 갖고 놓지 않고 살아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제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정보 능력이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들로부터의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경선 와중에도 만나서 정책 제안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변인으로서 언론의 언어를 알고 있고 그다음 연수원장 신입당원 교육하면서 시민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판을 흔드는 아젠다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서울에 대한 전반적 비전을 네이버시티, 이른바 노동서울, 세계 최대의 한강 생태파크, 그 다음에 분권서울 3가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호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방선거의 그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서울만이 아니죠. 전국적인 이슈를 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민 후보도 TV 토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당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TV 토론에 민주당 후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과연 정의당의 어느 후보가 나와야지 정의당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 차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종민 후보 지금 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벌려냈던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얘기한다 그래서 판이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진보 정당이 했던 이슈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앞서가는 시대의 상식을 만들었던 그러한 이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형 보유세가 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판에 크게 흔들려면요. 유사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과 이슈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과 함께 팀 정의당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들이 부르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요. 제가 우리 후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울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답변을 듣다 보니 세 번째 질문의 답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의당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TV 토론들 다 언급하셨는데 가능하면 다른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또한 왜 정호진이 아닌 김종민이 아닌 정호진이 왜 꼭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호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진보정당은 시대 상식에 개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급식이란 단어가 낯설었을 때 무상급식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려서 대한민국의 상식, 보편복지의 정신을 만들었던 토대를 만들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부분은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서울의 새로운 뭔가의 흐름을 만드는 이슈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선도성이라고 봅니다. 저희 정의당의 정책 공약은 정말 대한민국에선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공약도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고 누가 어떻게 꿰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종민 후보보다는 제가 더 자신 있게 우리 정의당의 주옥 같은 정책 공약들을 꿰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의당과 함께하는 정책 그룹들, 정책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민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당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당이 얼마만큼 선도적인 의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느냐, 이것은 저는 다시 말해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가져야 될 자질, 선도적인 의제를 제기하는 거,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바로 경쟁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바로 정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준비한 거는 이제 서울시장이면 이제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시장 후보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정호진 의원 말씀하셨던 무상급식 조례원들은 정말 발에 땀나서 뛰어서 저도 열심히 했었고요. 충분히 이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정의당 서울시장이라면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시민들을 대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당장 서울시장 후보로서 현재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몇 가지 아젠다를 준비해봤습니다. 노동 관련된 것인데요. 서울시는 노동존중 서울시입니다. 비정규직 정직화를 일정에 이뤄냈죠. 그러나 이제는 서울의 도시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버 시티, 이른바 노동도시입니다. 노동조합 조직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하는 것, 그래서 노조하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를 복원하는 것인데요. 박원순 시장의 가장 약점입니다. 세계 최대의 한강 생태파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40평방미터에 이르는 생태파크 가능하고요. 꾸리지바가 아니라 서울을 생태의 상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분권 서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 집중 권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끔 분산하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시간.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종민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김종민 후보님은 또 다른 서울은 가능합니다라면서 언제나 지방선거 중심이었던 서울에서 정의당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재 대다수 언론에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후보,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3자 구도로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고 서울에서 정의당의 돌풍을 일으킬 구체적 보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질문이? 일단요, 3파전으로 언론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대변인 시절에 있었던 기자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지금 접촉을 몰래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제 일정한 저희 경선 끝나고 나면 일정하게 이제 보도라든가 일정한 기획 보도 같은 걸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기획을 해두면 그걸 받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경선이 끝나고 나면 4파전 구도로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심상정 노회찬 후보가 저 서울시장 위원장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언론 보도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발벗고 나서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충분하게 얘기한 바가 있고 저는 그거를 믿고 있고 또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노하우가 저한테 축적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서울시장 현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다른 수준의 아젠다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 서울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보다는 현재까지 서울시랑 전혀 다른 또 다른 서울에 대한 메시지와 또 아젠다를 충분히 던질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당원들 모두가 다 그렇고 많은 후보들이 다 요구합니다. TV토론 정말 준비 좀 잘해달라. 거기서 망하면 끝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하게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호진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정호진 후보님은 지난 2014년 4년 전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당시 천호선 당대표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정의당이 서울 시민에게 드리는 안전, 안심, 골목 복지 3대 약속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현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선언했습니다. 지난 4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총평과 함께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고 이제 지방선거 때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정의당 지지율 0%에서 그때 당시 시작했고요. 저희 특히 서울시 비례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했지만 아쉽게도 3.9%였나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정의당이 정말 골목까지 따뜻한 정의당의 복지 공약을 전달했습니다만 정말 아쉽게도 저희 공약이 100% 서울시장에 녹아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전에 있었던 개발 중심의 표본 중심의 이명박 오세훈 시장과 달리 저 시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업들에 대한 나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심 포인트를 잡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박원순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오락가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너무나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하니까 서울로 7027이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사실 밀어붙였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단정 내리기는 이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없는 그래서 정말 우레물 탄 듯 수레술 탄 듯한 밋밋한 서울시장이었다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두 후보 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인 자유토론 시간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이 지난 대선을 뛰어넘는 기적이 벌어지면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두 분은 서울 시민과 1일 데이트를 한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가장 가보고 싶은 곳, 그곳이 어디인지를 1분 이내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호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1월이었나요? 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 중에 정말 가슴에 닿는 게 도시는 유기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그런 유기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암 하늘공원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학생운동하다가 전경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게 됐습니다. 어두운 한풀중이었는데요. 정말 분리수거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한참을 뛰어서 내렸습니다.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손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 길을 헤쳐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난지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1987을 보니까 저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상암 하늘공원으로 서울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공원으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 떠올리면서 그곳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상암 하늘공원 진짜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난지도에 한번 전경버스에 타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 진짜 납니다. 정말 서울 시민과 저는 데이트한다면 이제 제가 제안하고 있는 한강 생태 파크라고 표현되는 40평방미터에 이르는 그거를 만들어가는 공정에서 시민들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런 고민이 있지만 가령 저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 같이 가보고 싶다. 우리 시민들 못 들어갑니다. 서울시장이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됐었던 독공 방류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여전히 있는 생태의 어떤 기억의 저장소이기도 하고요. 자주국방 문제를 포함한 미군기지가 도시에 들어와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은 즉각적인 어떤 변경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역사의 기억의 아픔 같은 걸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걸 포함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전엔 담벼락 주변을 도는 시민 해설사 같은 걸 제가 했었거든요.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 이제는 이제 시장이 직접 기지에 들어가서 함께 해설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